뉴욕 일원 한인 이민사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퀸즈 YWCA가 더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를 새롭게 오픈한 지 1년 만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30년 이상 조지아주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융자 탕감 정책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이민사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로 언론인 조정무 작가가 지난 2년간 집필을 통해 뉴욕 일원 한인 여성 리더들의 공적을 기록한 두 권의 책, 여성 파워가 커뮤니티 키웠다와 여성 파워가 한인 역사 빛냈다에 수록된 인사들이 어제 맨해튼 더 큰 집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 여성사회 한가운데에서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이들이 자연스레 모이게 된 것은 원로 언론인 조정무 작가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인 이민사가 시작되던 70년대 초 60년대 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염진호 씨가 그때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라성 같은 여성 파워들, 여성 인사들이 여기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특히 두드러진 것이 복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남성들이 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섬세한 생각을 가지고 곳곳이 어려운 데를 찾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만 의미를 찾는다면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했던 여성의 역사가 처음으로 뉴욕 일원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 저는 이제 주춧돌을 놨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날 모임을 기획한 김광희 뉴욕 가정상담소 설립자와 최경희 전 홀리네임 부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각 분야별 뉴욕 일원 한인 이민사를 이끈 여성 지도자 20명의 활약상을 상세히 기록해 남긴 조정무 작가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만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질 않거든요. 근데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 알리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 팬데믹 동안에 두 책을 냈다는 것은 70년대, 80년대 한인 이민사의 하나의 기록을 남겨서 후세가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여성이 일하는 것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하고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김광희, 최경희, 이에스더, 황미광, 권현주, 김선종, 김근순, 박윤숙, 이숙녀, 박혜화, 위옥환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개척 정신과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퀸즈 YWCA가 더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를 새롭게 오픈한 지 1년 만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퀸즈 YWCA가 플러싱 유니온 H마트 선상에 위치한 우체국 2층에서 전 나르지오 공간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퀸즈 YWCA는 오늘 이사진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하우스를 열었습니다. 퀸즈 YWCA 최영하 회장은 더욱 넓은 공간에서 한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커뮤니티 멤버들이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Whatever the community is asking us to help with, we're creating new programs. And I'm so excited for this new location so that we could double the service. 이날 오픈하우스에 참석한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퀸즈 YWCA가 대신 해온 것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이 사라질 때까지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need people to come in and tell us exactly what's going on, get the data, and the data should come back to us,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to get toward a permanent solution for making sure that we have housing for every senior that wants it,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long-term care for every single senior. Right now, my office for 10 years, number one issue, affordable housing. So this is the type of activity that we must be engaged in to find permanent solutions for older adults, and together we'll get there. 김은경 사무총장은 이 센터에서 푸드스탬프, 노인 아파트, 저소득층 난방비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퀸즈 YWCA 커뮤니티 서포트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30년 이상 조지아주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란타 인근 이스트 포인트 지역에서 30년 이상 뷰티월드 뷰티 서플라이를 운영해온 69세의 로사 차 씨가 15일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도주했던 살인 용의자는 16일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 나단워프는 15일 이 업소에서 차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차 씨의 총을 여러 발을 쐈습니다. 총상을 입은 차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차 씨의 가족들과 주민들은 뷰티 서플라이 현관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으며 숨진 차 씨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이 또다시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 시행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일시 금지하며 이 금지 명령은 제8연방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공화당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 중 미주리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다며 일시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 10일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이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신규 접수를 금지한 데 이어 항소법원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국적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추후 다른 결정이 내릴 때까지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이 금지 명령에 대한 상고를 하는 한편 다음 달 31일로 종료 예정인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다시 재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중 학자금 융자를 상환한 사람들에게 발송된 상환액 환급 수표도 은행에 입금해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주가 낙후된 실업수당 시스템으로 최소 110억 달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화요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주가 코로나19 유행 첫 해 동안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낙후된 시스템으로 최소 110억 달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억 1,800만 건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총 7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4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뉴욕주의 낙후된 실업수당 시스템으로 인한 실업수당 부당 지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실은 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부당 지급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2020에서 2021 회계연도 동안 노동부의 추정 사기율을 근거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10억 달러 규모의 부당 지급을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례 없던 팬데믹 기간이 찾아오면서 시스템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진 것이라며 부당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고 이미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절차에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교통국이 본격 연말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11월과 12월 사이 총 14일에 해당하는 날에 그리드락 정체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교통국은 매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그리드락 정체 경보를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11월과 12월 사이 총 14개의 날에 그리드락 정체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11월에는 어제와 오늘을 포함해 22일, 23일, 30일이 지정됐고 12월에는 1일과 2일, 6일부터 9일, 13일과 14일이 정체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체 경보일이 지정되면서 MTA와 교통국은 운전자들에게 자전거와 지하철,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TA는 또 승객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혹은 메트로노스를 이용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옴니페이를 통해 한 주 내에 12번을 탑승할 경우 한 주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럭키 13요금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일정 기간 휘발유세 부과 중단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세는 당초 1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를 인하해 절반인 17센트만 부과하고 있지만 다음 달 말 이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뉴욕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젤로 산타바바라 뉴욕주 하원의원은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어려울 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짐 테디스코 뉴욕주 상원의원은 휘발유세 경감이 아니라 당분간 휘발유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도 휘발유세 경감 조치 연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욕주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이 조치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이 어젯밤 연방 하원의석 218석을 확보하면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식 탈환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어젯밤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석 218석을 확보해 과반수를 넘겼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또 CNN은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08석이라고 전했으며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침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1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는 6개로 이 중 민주공화가 각각 3자리를 확보해 공화가 221석, 민주가 214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이 격차를 조금 더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까지 공화당은 하원은 물론 상원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붉은 물결을 일으키는 데 실패해 상원을 민주당에 내준 것은 물론 하원에서도 큰 격차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 발의 등을 주도하는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성격의 특별위원회 조사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또는 내일 이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올해 말 연방의회 현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현 117대 의회가 종료되기 전에 다카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즉 내년에 개원하는 118대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기 때문에 새 회기에서 다카 관련 법안 통과는 힘들다고 보고 민주당이 다수당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음 달 말까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다카를 법으로 만들 것이다. 이 법안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남은 임기 중 최우선 과제는 다카 관련 법안 마련이라며 다카를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는 반이민 단체 등의 소송으로 사실상 신규 신청 등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수혜자의 갱신만 허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 옹호 단체들은 영구적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아닌 정식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민주공화 양당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스쿨과 파슨스 디자인스쿨 시간제 교수진들이 임금 문제에 대항하고자 파업에 돌입하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어제 뉴스쿨 인근에서 200명 이상의 교수진들이 뉴스쿨 본관 주변에서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뉴스쿨의 90% 이상은 시간제 교수들이지만 4년간 급여 인상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고위 행정직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45%의 임금이 인상됐고 시간제 교수진보다 급여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진들은 2020년 대학 전체 지출의 36%가 교수와 학과 연구비로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지출의 세부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파슨스 대학 한 패션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임금으로 뉴욕에서 생활하려면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학교 측 대변인은 교수들의 파업을 존중하며 이번 주에 다시 협상해 합의에 잘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쿨은 1919년 아이비리그 학파의 전통주의에 대항하고자 세워져 철학자 한나 아렌트,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등 저명한 지식인을 배출했습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은 1970년 뉴스쿨 소속이 됐습니다. 물가급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년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3분기인 9월 말 기준 미국인 가계부채 총액이 16조 5천억 달러로 2분기보다 3,510억 달러, 2.2%가 늘었고 1년 전보다는 1조 2,620억 달러, 8.3% 급증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9월 말 기준 9,300억 달러로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4위지만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 2분기보다 380억 달러 늘었고 1년 전보다는 1,210억 달러, 15%나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가계부채 중 1위는 주택모기지로 9월 말 기준 11조 7천억 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약 1조 달러 정도 늘었고 2위는 학자금융자 부채로 1조 5,700억 달러에 달했지만 부채 총액은 상환유예로 1년 전보다 100억 달러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큰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금으로 1조 5,200억 달러에 달하며 1년 전보다 81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2만 1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LA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서 한국항공사 승무원인 25세 여성이 40대 노숙자의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문호가 개방됐던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에 우선 일자가 설정되는 등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친형님의 딸, 즉 조카의 유산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뉴욕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한 트위터 직원들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어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머스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 순위평가로 이름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주면 감점을 준다며 30여 년간 로스쿨 1위에 오른 예일대 로스쿨이 US 뉴스 순위평가를 보이콧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연준 고위 인사는 경기 후퇴 없는 물가 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